안녕하세요. 서울 88의원의 인터벤션 영상학과 전문의 권유환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혈액 중 노폐물을 걸러내고 신체 기능에 필요한 물질의 농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신장의 역할인데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몸 밖에 있는 인공 신장에 위탁을 하는 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투석혈관입니다. 환자의 몸과 몸 밖에 있는 인공 신장을 연결해주는 플러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혈액투석 환자들의 생명의 길, 투석혈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혈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혈액투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액 중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필요한 전해질은 일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신장에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를 신대체요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이지만 이식수술은 신장을 줄 사람, 즉 공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혈액투석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혈액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노폐물을 인공적으로 제거한 후 다시 몸속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혈액이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투석혈관이라고 합니다. 투석혈관은 직경이 2mm 가까이 되는 상당히 굵은 투석용 바늘을 삽입할 수 있는 혈관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혈액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통로로서 신부전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혈액 투석을 하려면 빠르고 많은 양의 혈류를 체외 투석기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동맥은 빠르고 많은 혈류를 가지고 있지만 몸속 깊숙이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고 정맥은 혈관벽이 얇고 혈류 속도가 느려서 혈액 투석의 통로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석용 혈관을 만들게 되는데요. 크기가 큰 투석용 바늘 2개를 기본적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혈관이 크고 튼튼해야 투석 치료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을 인위적으로 연결해서 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빠르고 많은 혈류를 가지고 있는 동맥의 장점과 투석용 바늘을 삽입하기 쉽게 피부 표면에 위치하게 되는 정맥의 장점을 합쳐서 투석에 용이한 굵고 튼튼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 병력 청취와 여러 가지 진찰을 한 후 자가혈관으로 할지 인조혈관으로 할지 또 어느 쪽 팔에 만들지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게 됩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팔에 투석혈관을 만들게 되면 생활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왼팔에 주로 만들게 되는 편입니다. 수술 전 시행하는 검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맥 조영술과 혈관 초음파 검사인데요. 정맥 조영술은 정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초음파로 확인하기 힘든 심장 근처의 정맥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혈관 초음파는 혈류의 동적 상태와 동맥의 직경이 수술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자가혈관과 인조혈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가혈관이 거의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합니다만 잘 성숙이 되지 않는다든지 해부학적인 이유로 만들기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투석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환자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다르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적합한 부위에 최선의 방법으로 투석혈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개인의 몸 상태와 혈관 상태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기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자가혈관으로 만든 투석혈관은 5년 정도, 인조혈관을 만든 투석혈관은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들자마자 부전되는 등 모든 경우의 수가 포함된 수치이고요. 일단 한번 투석혈관이 잘 성숙이 돼서 그리고 또 관리까지 잘 하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분들 중에서는 거의 20년 가까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투석혈관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치료를 시행하거나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석혈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유발 요인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석 혈관을 조성하기 전, 두 번째는 조성한 후,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성이 잘 된 후에 투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먼저 투석 혈관 조성 전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 당뇨병 같은 것들 중에서는 말초 혈관이 좋아서 발생할 수 있는 도류 증후군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초 동맥의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혈류의 대부분이 투석 혈관으로만 가서 손끝에 허혈성 괴사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껏 잘 조성해 놓은 투석 혈관을 막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조성을 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것은 정맥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투석 혈관을 정맥으로 만들게 되지만 정맥은 이런 고압의 다량 혈류를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닌 관계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투석 과정에서 혈관의 반복적인 천자를 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과도한 혈류량과 협착으로 인해 혈관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체외 투석을 받다 보면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어 혈관벽이 벽돌을 두른 것처럼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곧 혈관의 협착을 유발합니다. 환자 스스로 자기 진단을 통해서 초기에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두 번째는 손으로 만져보고, 세 번째는 투석 시의 몸의 변화를 느껴보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혈관이 커진다거나 피부색이 변한다거나 손과 팔이 붓고 투석팔에 멍이 잘 드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스스로 자주 투석 혈관을 만져봤을 때 떨림이 약하다거나 혈관이 단단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투석할 때 바늘로 찌르기 어렵다거나 주사기에서 혈전이 묻어나온다거나 투석하는 동안 팔이 아프다거나 하는 몸의 변화는 없는지 감지해 보는 겁니다. 투석 혈관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혈관 확장술, 혈관 축소술, 혈전 제거술, 혈관 직선화, 곁가지 결찰술, 색전술 등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시간이 경과되면 수술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투석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칼슘 침착으로 과도한 협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손가락 끝에 피가 부족하여 피부색이 변화하는 도류 증후군, 투석 혈관에 피가 과도하게 흘러 심장에 무리가 가는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석 혈관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혈관 확장술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투석 혈관 치료는 혈관 확장술이 거의 95% 이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술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고 통증이 적으며 치료 결과 또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병원을 선택하는 건데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혼자서 모두 잘하는 의사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외과 의사,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인터벤션 의사가 함께 긴밀하게 협진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시술 과정 동안 환자분이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투석 혈관 또는 그 위쪽 정맥을 천자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경로를 확보하고요. 그 이후 절개 부위를 통해 풍선 카테터를 투석 혈관의 좁아진 부위까지 넣습니다. 그런 다음 풍선 카테터를 팽창시켜서 투석 혈관의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을 시행하고, 혈관 조영술을 통해 좁아진 부위가 넓어졌는지 투석하기 충분한 혈류량과 속도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을 선택하시는 간단한 팁을 좀 드리자면, 혈관 성형술이라는 시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각 병원마다 구비해 놓은 장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기초적인 방사선 투시 장비를 구비한 곳부터 대학병원 이상의 혈관 조형 장비를 갖춰 놓은 곳까지 다양하므로 그 점도 병원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벤션 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숙련된 의사라면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성공하여 투석 혈관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 투석 혈관을 포기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전문가와 비수술적 치료 전문가가 긴밀히 협진하는 곳에서 최선의 치료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소 마취와 최소 침습적인 시술 방법이므로 상처나 흉터가 적고 신체적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석 혈관을 치료한 후 곧바로 다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풍선 성형술로 혈관을 넓힌 뒤 당일 투석 치료도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시술이 가능하고 간단한 시술인 만큼 통로 확보의 성공률은 100%에 육박합니다. 투석 혈관을 오래 사용하려면 환자, 투석병원, 그리고 시술병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듯이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하면 더 오래 쓰듯이 투석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석 환자는 매일 온찜질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투석 혈관을 자가 검진해보고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투석병원에서는 천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투석 시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투석 후 바늘에 혈전이 걸리는지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시술하는 병원에서는 혈류 측정, 초음파 검사, 혈관 조영술을 통한 추적 검사를 받는다면 더 정확하게 투석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투석 혈관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혈관 확장술이라는 간단한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새로 혈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환자들께 강조드리고 있고요. 추적 검사는 1개월마다 한 번 혈류를 측정하고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한 후에 결과를 봐서 혈관 조영술을 6개월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투석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혈관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고 또 주 2회에서 3회 정도 투석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는 하나 시술을 한번 받고 나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며 시술 자체의 통증도 무시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선 시술을 받다 보면 저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선생님 그냥 죽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의료진들은 언제나 투석 환자분들의 편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 받으신다면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투석혈관 편 서울 88의원 권유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